수사 팩트 오늘 세 번째 팩트는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오늘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으면 장윤기의 이 자백도 없었을 테죠. 오늘 재판 전에 있었던 고 이채원 양의 유족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이미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피해자 가족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쳐야 합니까?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피고인석에 앉아 공권력을 이용한 아버지의 비호를 받으며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제 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심정을 저희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마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말씀은 정말 전 국민이 공감하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 법정 최고형. 이런 유족의 절규를 보셨는데요. 오늘 장윤기는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고 나와서 강간살인 혐의, 성폭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면 이 장윤기는 최소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최저형량이 강간살인 같은 경우 무기징역은 맞습니다. 다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장량 감경은 가능한 것이고요. 또 감경도 돼요. 그렇죠. 최저한이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징역 50년까지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것이 있나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된다는 유가족의 저 외침이 정말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요. 일단 장윤기 본인 역시 오늘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남은 것은 재판부의 엄중한 심판만이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장윤기는 왜 갑자기 강간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섰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족 측 변호인들 얘기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공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이제 보류한 상황이었고, 오늘은 그 부분까지 모두 이제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저희로서는 사실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 의도는 결국에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양형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증거나 자신의 주변에 대한 수사가 확장되자 사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최근에 제출한 반성문 한번 살펴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 놨고요.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을 낮추려는 것 같다. 어떤 반성문이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죄 저지르고 갇힌 나를 보는 내 부모님의 눈물, 자식 잃은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 죄송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임재 변호사님, 갑자기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 아버지 수사로 확대되는 걸 막겠다라는 것이다. 지금 유족 변호인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건 진정한 반성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공감 가는 부분은요.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었는지 그건 본인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안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이 되고 이 집안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장윤기는 우발적인 살인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본인은 사실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강간살인을 뒷받침하고 있고 지금 아버지로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근무했던 이 경찰서까지 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서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피고인들 반성문 제출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야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그래도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는 효과는 있겠지만요. 내 부모님의 눈물을 지금 가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피해자의 유족들의 절규에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지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또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 사건 경찰의 제19 감싸기 그리고 범죄 은폐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장윤기 부친 수사팀장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수사가 펼쳐져야 될 건데 최근 수사팀 관계자들이요. 광산경찰서장의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장이 현장 인근에 있었고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다음이요. 그리고 서장이 정황 증거만으로 되겠느냐. 강간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하라라고도 얘기를 했답니다. 임재배선 물론 서장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은요. 서장도 강간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하라는 취지로 일종의 수사에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물론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더 강하게 법 적용하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그 당일의 과정,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진술들을 말에 맞추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요. 당연히 강간살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리얼돌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죠. SUV의 문이 열려 있었던 부분이라던가 케이블타이 사실상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과연 이 초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수사 과료들이 전달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하라는 지시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고요. 지금 피해자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불가피합니다.